자, 뉴턴 작품, 뉴턴 명작선 월드컵 시리즈 챔피 월드컵 32개의 뉴턴 명작선 시리즈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띵작인지 고르는 챔피 월드컵입니다. 자, 뉴턴 작품 이상형 월드컵 일단 시작을 해볼까요? 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과제 실험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도화분 부두편이에요. 불타는 똥. 해서 이거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요, 일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평범한 학대예요. 그냥. 닌겐상 푸딩이 너무나도 부들부들 맛있었던 텐치. 여 자실장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자실장이 닌겐상의 집에다가 이게 타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타시는 이제 사육실장인 테치 하고 좋아했는데, 이 닌겐상이 화가 나가지고, 어이 너! 집에 왜 때리는 텐치? 위석을 내놔라 이놈! 하고 딱 이제 위석을 뺏어가지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학대를 해서 파킹을 시켰고, 나중에 부모가 오면 부모도 학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열린 결말로 끝나요. 아니라고? 그건 다른 거고. 이건 실장 리포트. 야, 나 참 잘못이었네. 이런 젠장. 그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이게 과제 요것이, 이거. 달마로 만들어가지고, 맞아. 동나 달마로 만들어서, 이 자실장을 딱 데려가요. 어이! 딱 시작 부분에, 어이 너의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와타시 자료 왜 데려가는 데스? 돌려주라는 데스요! 그리고 데려간 다음에 기절시키고, 팔 다리를 자르고, 총구도 메꿔버리고, 그냥 우지차로 만들어버려요. 동나 달마로. 똥닌겐. 자. 우마우마한 푸드를 준비했으니까 이걸 먹고 회복하는 거예요. 맛있는 요. 자, 이제 돌려주도록 할까? 해서 얘를 반병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돌려줬는데, 부모 실장은 자식을 거부하게 되죠. 이런 건 와타시의 자가 아닌 데스.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내용 자체는 그냥 평범한 학대였어요. 너무 노말한 학대랄까? 동나 달마로 만든, 생각해봐. 야, 너를 동나 달마로 만들 거야. 이걸 누가 생각 못해? 하지만 동나 달마로 만들어가지고 자실장을 친실장한테 돌려줘보자. 이거 하나는 기가 막혔어요. 정말이지 참신한 아이디어였어. 좋은 아이디어지. 부모의 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식을 반병신으로 만들고 돌려준 다음에 부모가 언제쯤에 자식을 버리는지. 그런 것만 보면은 나쁘지 않은 학대였는데, 근데 상대가 너무 안 좋다. 도화분 부두, 불타는 똥. 이거만큼 참신한 학대 만화는 없어요. 뉴턴 명작 중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패러디가 되고 많은 명대사를 남겼어요. 랩랩랩랩 맛 좋네 후. 그리고 이제 빵빵네 후. 아니! 내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은 내 젊은 날의 과오였다. 닌겐상 거기 좀 비켜주는 데지. 진짜 하나하나 곱씹은 곱씹을수록 많은 명대사를 남겼고, 또한 참신한 학대 방법. 누가 똥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지가 싼 똥에 불타 죽는 이런 학대를 생각한다니, 누가 이런 생각을 가능하겠어요? 결말도 끝내줬죠. 결국에는 우지차가 뱃속에 있는 똥이 불타면서 우지차채로 그냥 폭탄처럼 펑 터져버려가지고 학대하던 학대판 닌겐상의 집이 똥판이 되어버리는 완벽한 결말까지. 생각해보면은 과제는 그냥 결말은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학대, 그냥
뭐랄까, 너무나도 반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에게 돌려주고 이제 그 애정도를 측정한다는 그거 하나? 하지만 도화분 푸드는 끝까지 예상을 못하겠어. 처음에 이제 우지차한테 밥 주는 거 보고서 아 저게 뭐 도돈파인가? 아니면 코롤인가? 하여튼간에 빵빵하게 먹이는 거 보고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야 저기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일 줄은 그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완벽한 게다가 결말까지도 완벽했어. 반전이 있었잖아. 그러니 나는 여기서 이 도화분 푸드 지금까지도 패러디로 회자가 되고 있는 이 도화분 푸드로 결정할게요. 과자는 너무 평범해. 상대가 안 좋았어. 자, 그 다음은 실장 축구 대 실장 카트 편입니다. 이건 뭐 실장 축구는 그냥 그거예요. 그 지나가는 학대파가 그 자실장 가랑이 사이에다가 발을 쑥 넣자 자실장이 아이 니게상 에치안 택스 근데 이걸 이제 발로 휙 들어올려가지고 공중으로 자실장을 뻥뻥 이렇게 차면서 액션! 제기차기 하듯이 그냥 자실장을 발로 찬다는 내용이에요. 반면 실장 카트는 그 실장석에 똥을 가득 채운 실장 카트로 해가지고 그 실장석에 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달리는 실장 카트에다가 실장석을 태워가지고 달리게 한다는 내용인데 결말에서는 이 실장 타고 있는 이 실장석 있죠? 이 실장석이 결국엔 교통사고를 당해서 납작해져 버려가지고 유포가 되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실장 카트 같은 경우에는 이과분들이 좋아할 거고 실장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계라고 보면 돼요. 근데 실장 카트 경우에는 일단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실장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걷어찼다 이거 땡이야. 별거 없어. 뭔가 카타시즘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 근데 실장 카트는 이거 봐. 실장 카트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설마 이제 나중에 실장 차라든가 그런 게임에서도 버려진 실장석 게임에서도 아이디어로 채택될 만큼 그래 실장 카트가 없었다면은 그 띵작 새 실장 선수권 대회도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결말도 굉장히 고어하고 잔인했어요. 실장 축구는 그냥 발로 빵빵 찼는데 실장 카트는 마지막에 유포가 돼 있어. 납작해져버린 대치. 자, 이건 뭐 상대가 너무 안 좋네요. 실장 축구는 상대를 잘못 만났어요. 실장 카트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야, 이제야 좀 이제 센 놈들이 만났네요. 구름의 아줌마 대 우주 실장 인터스텔라 편. 야, 이건 고르기 힘들다, 이거. 구름의 아줌마 편. 구름의 아줌마 편은 공원에 있는 실장석들한테 무료로 맛있는 우마우마를 나눠주는 구름의 아줌마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거대한 실장석을 딱 보더니 어머, 너 귀여워. 우리 집으로 올래? 그래. 이제 구름의 아줌마한테 한나라를 개도 안 됐어. 물론 실장석은 좋다고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구름의 아줌마가 실장석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실장석에게 나눠주는 그 학대파였던 거였죠. 물론 이제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 실장 DC에서 실장석 그 DC 콘으로도 쓰이고 또한 실장석으로 유튜브 작품 중에서 유턴 작품 보면은 자실장 돈부리랑 구름의 아줌마 이 두 가지가 실장 컵라면 등등 실장석을 먹는 걸로 이제 식재료로 대체해가지고 보여주는 식실장물 중에서도 구름의 아줌마는 단연 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간에 그 실장석을 통째로 푹 삶아가지고 보글보글 스튜를 끓인다는 그 학대 장면은 지금 봐서도 정말 꿀잼이었고 저 구름의 아줌마의 그 근육진 몸매 게다가 저 마치 실장석의 모발 같은 저 노랗고 따여진 저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너무나도 개성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 임팩트 있는 모습 덕분에 구름의 아줌마 편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반면 우주실장도 어마무시해요. 인기가. 일단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실장석을 사용한다. 는 점도 그렇고 무중력 상태에서 그 똥을 싸는 분사력으로 이제 실장석이 어떠한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한편의 영화 같은 연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게. 결말도 굉장히 좋았죠.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같이 타고 있던 실장석들은 몸이 너무 약해진 상태, 약간 두부처럼 말랑말랑해진 상태라 가지고, 우주에서 저 지구로 내려오자마자 팡! 터져버렸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내용 전체를 보면은 학대가 없어. 학대가 없는데 학대가 되고 있어. 주인공이 학대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우주라는 가혹한 환경 자체가 이미 실장석들한테는 딱 학대받기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은 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고 있던 참피들은 학대의 극한을 맛보게 되었죠. 여러 가지 또 이제 식량 배급을 위해서 죽는 개도 있었고, DC콘으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어요. 구름의 아줌마 못지않게. 아예 오히려 우주실장이 더 많이 쓰였었던 것 같아요. 또한 우주에서 무중력 상태에서 날아다니는 우지차도 굉장히 귀여웠고요. 구름의 아줌마도 괜찮은데 우주실장의 그 거대한 스케일에는 비빌 수가 없다랄까요? 이건 스케일 싸움이에요. 구름의 아줌마는 그냥 실장석 한 마리를 조져버리지만 우주실장은 거대한 우주라는 학대 배경에서 저 실장석들을 극한까지 학대했다는 점에서 우주실장에 저는 한 표를 주고 싶네요. 구름의 아줌마는 스케일이 너무 작았어요. 자, 그럼 우주실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후타와 공원 대 치이코. 교자 만두네요. 야, 이거는 이미 결정됐죠? 후타와 공원으로. 후타와 공원, 치이코. 이거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고, 수많은 패러디, 실장 카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우주 실장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후타와 공원 치이코입니다. 이거는 이건 너무 유명하죠? 대체! 노예! 움직이란 대치! 노예! 쉴 따윈 없는 대치! 노예! 오마이는 우지차 구더기 짱보다 아래인 대치! 라는 명대사도 있고, 치이코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냥, 이거는, 인間성 한 발 뽑고 가는 데수!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이거는 뭐 그냥, 따질 것도 없어요. 후타바 공원 치이코 편이죠, 이건. 교자만두 편은 그냥 이제, 저 멍청한 실장석이 나무에 교자가 열린 줄 알고 그걸 따갔는데 알고 보니 교자가 아니라 사막 위의 알이었었어요. 그래서 부모 사경학이랑 그 다음에 알에서 부화한 새끼 사마귀들이 저 교자에서 부화해가지고 실장석의 집에 있는 자실장들을 전부 난도질해서 죽여버렸고 그런 내용이야 대충. 그러니까 후타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였더라? 그 테이큰 있죠? 테이큰의 영화로 치자면 후타바 공원은 테이큰 같은 거고 교자만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은 동물의 왕국 같은 거랄까요? 그냥 짧은 동물의 왕국 편. 사마귀는 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실장석은 알인 줄도 모르고 함부로 사마귀의 둥지를 건드리네요. 잔뜩 화가 난 어미 사마귀는 신실장을 공격합니다. 분충들인데스 나뭇가지를 즉각 구제하는데스. 하지만 날렵한 사마귀를 신실장이 제거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신실장은 뼛속까지 털려버리고 맙니다. 이겨! 분충 무서운 대치. 집으로 도망치는 신실장. 하지만 어림도 없지. 집에서는 갓 부화한 새끼 사마귀들이 자신들의 신실장의 자실장들을 학살하고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친실장이 그 박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잘 안 보여줘요. 그냥 교자만두편 에일리언, 그래, 에일리언에 비교할 수 있다면 후타바 공원은 테이크에 비교할 수 있죠. 물론 이제 공포물이라는 점에서는 에일리언 즉 교자만두는 재밌긴 하지만 후타바 공원만큼 그 많은 명장면과 그리고 그 실장석 납치라는 그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저렇게 심도 있게 실장석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고 또한 그 학대를 받은 사육실장석 치이코가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그 극한의 끝장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학대라는 스케일에서 보면은 후타바 공원은 교자만두를 압살해버리고요. 또한 교자만두는 그냥 그래요. 그냥 약간 다큐멘터리랄까? 그냥 에일리언? 근데 약간 좀 에일리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에 비교하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노잼이었고, 오히려 후타바 공원은 많은 명장면과 많은 명대사, 그리고 그래, 닌겐성 한 발 뽑고 가지 않겠는데스까? 치코, 나야 나! 날 못 알아보는 거야? 파킹! 후타바 공원은 그저 그냥 최고였어요. 학대라는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닌겐이 하는 학대, 자연이 하는 학대가 아닌 오로지 실장석을 학대한다는 그것을 주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꿀점을 보여줬죠. 또한 마지막에 저 치코를 치직질하는 차실장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랄까 후타바 공원은 테이큰에도 비교할 수 있으면서도 뭐랄까 겐고로의 명작 검투사랑 비견될 만큼 애틋하다랄까? 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스킬 면에서나 학대의 밀도에서나 후타바 공원이 교자만두를 압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후타바 공원으로 결정했고요. 드디어 이제 좀 고만고만한 것들이 만났네요. 지금까지는 원투로 치자면은 웰터급이나 그런 애들이 씨름으로 비교하자면은 그냥 백두장사도 아니야. 백두장사급 애들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싸우는데 고만고만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제 천하장사랑 그 다음에 백두장사가 만나가지고 아예 그냥 체급 자체가 비실이랑 퉁퉁이가 붙는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차이가 나죠? 하지만 비실이랑 노진구가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딱 왠지 체급은 맞고 싸움의 결과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겠죠? 오히려 진구가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실이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귀로 도동파편이랑 실장 수영장 아주 고만고만한 스케일의 작품들이 잘 만났어요. 자, 이거는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귀로편 자체는 19금이에요. 왜냐면은 마라 노출이 있거든요. 마라, 즉 실장석 고추 노출이 있고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실장 수영장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실장 수영장에서도 마라가 나오며 귀로편도 이제 실장석의 섹시함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실장 수영장도 지금 봐봐요. 수영복을 입고 한껏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섹시함을. 둘 다 거의 비슷한 장르고, 결론도 귀로편에서는 그냥 전부 다 사망해버리고, 실장 수영장 편에서도 결국엔 수영장을 찾아간 실장석들이 몰살당하는 결말이에요. 하지만 귀로편은 좀 드라마로 스토리로 치자면은 스토리로 따진다면은 귀로편이 훨씬 더 좋아. 하지만 저는 잘못 선택했어. 아니야. 나는 원래 저 귀로편 선택하려 했었어요. 실장 수영장은 드라마가 없었다는 점에서 애석하게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탈락했습니다.
나 실수로 고른 거 아니다. 아무튼 그런 거 아님. 자, 아무튼 계속 합시다. 자, 구더기 시종 이야기. 그리고 실장 Z. 큰일 났네요. 이야, 이거는 거의 우주 실장이랑 그 다음에 치코가 붙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야, 이거는 고민하기 힘들다,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고르니? 와. 자, 일단은, 스크 이야기를 하자면, 구더기 실종 같은 경우에는, 우지차 전문 학대파가, 우지차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학대하느냐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DC콘에서 아직도 회자되는, 엄지 실장이 울면서, 우지차! 그리고 귀여운 우지차의 모습을 뉴턴이 한계까지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죠. 보세요. 레후? 닌겐상도 우지차랑 놀고 싶은 레후? 책사! 레삐! 그러면서도 총구가 화끈해져 버린 레치! 네! 높아 너무너무 무서운 레후! 우지짱! 귀여운 택지! 귀여운 우지짱! 병다린 택지! 많은 명대사가 있고 지금도 DC콘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실장 Z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인기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죠. 또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어요. 실장 Z는 심지어 KSP로도 만들어졌고 둘 다 비슷해요. 얼비슷해. 얘도 패러 명대사의 밀도라든가 다만 스케일 면에서는 구더기 실종은 그냥 방에서 혼자 학대한다는 거고 우지차만 조졌다는 점에서 보면은 구더기 시종은 스케일이 작고 실장 Z는 오히려 실장석을 하늘 멀리 날려버리고 아예 그냥 날려버린 다음에 긴급장치도 있고 뭐 낙하산도 있고 게다가 고마워 치코까지도 있고 결말도 완벽하고 스케일 면에서는 실장 Z가 좀 앞서가는데 근데 학대의 밀도면 학대를 따진다. 그럼 구더기 시종이 또 이제 더 세요. 밀도 면에서는. 좀 뭐랄까 찐하다랄까? 구더기 시종은 근데 구더기 시종은 우지차 학대만 집중적으로 했고 저 실장 Z는 아예 그냥 자실장 그러니까 그거죠. 구더기 시종은 이제 좀 우지차 즉 이제 좀 가벼운 애들 위주로 이제 좀 웰터급으로 이제 학대를 했다면은 실장 Z는 헤비급 신실장 이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냥 거대한 스케일도 거대하고 학대하는 애들 체급도 다 거대해요. 즉 구더기 시종은 좀 작고 실장 Z는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체급 Z가 물론 학대의 밀도는 구더기 실종이 알차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햄버거를 하나 먹어. 햄버거를 하나 먹는데 구더기 시종은 롯데리아 햄버거 같은 거야. 일단 작은데 작고 실장 Z는 맘스터치 햄버거 같은 거예요. 구더기 시종 햄버거는 작지만 일단은 물면은 맛은 있어. 그리고 실장 Z는 커다랗고 맛도 거의 비슷해. 근데 구더기 시종 쪽은 조금 더 맛이 좋고 실장 Z는 그냥 그냥 저냥 뭐 그런 맛이네. 이런 거예요. 밀도 면에서 따진다면 즉 여기서는 롯데리아냐 맘스터치냐 이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맘스터치가 없다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롯데리아 구더기 시종 이야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학대에 치우쳐 있고 그리고 좀 이제 밀도라든가 그런 걸로 따진다면은 구더기 시종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비교 좋아요. 불고기 버거 양념 감자 세트냐 아니면은 와퍼 단품을 먹느냐. 당연히 기왕 먹을 거면 난 양념 감자 같이 있는 불고기 버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폰 너무 허접해. 자, 엑시구아랑 타가편. 자, 이것도 뭐 거의 고만고만하게 붙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뭐 타가는 제가 처음에 헷갈렸을 때 말했었지만 좀 이게 고만고만한 학대예요. 그냥 위성에다가 바느질로 콕 찔러가지고 죽인다. 뭐랄까 일단 고통은 주는 것 같긴 하지만 뭔가 학대다운 학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었어요. 좀 그래. 그 비교가 좋네요. 엑시구아편은 긴 학대예요. 긴 학대고 타가는 짧은 학대야. 그런데 그 엑시구아편은 긴 만큼 실장석의 그 진면모 맞아. 댓글이 잘 말해주네. 그래 맞아. 실장석의 진면모, 추함과 실장석의 어둠, 그리고 이기심과 그 다음에 실장석의 애틋함, 모성 그런 걸 그냥 실장석의 그 밑바닥을 다 보여준 작품이라고 보면은 타가편은 그냥 이거 타가 당해서 확 짜증나는데 애는 또 순진해. 타가에서 그 학대당하는 자실장은 뭐랄까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그냥 순진해가지고 뭔가 학대는 했는데 학대했다는 그 맛은 안 나. 반면 엑시구아편은 자기 아가리에 저 구더기가 쏙 박혀 들어간 친실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친실장은 턱이 빠진 상태여가지고 어떻게 얘를 씹어 먹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우지차가 이제 엄지실장이 될 때까지 지가 먹을 밥을 다 먹여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저 우지차가 싼 똥을 먹고 사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애틋한 모성애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얘가 구더기가 엄지실장으로 부화하면서 저 친실장의 아가리를 찢고 나와요. 그러면서 오마 마마의 입은 냄새났던 테치 좁았던 레치 더웠던 레치 이제는 와타신 자유 레치 세레브한 나라를 시장에 있는 레치 라고 하면서 폐륜적인 발언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다시금 회자될 만큼 그 실장석의 그 밑바닥과 본성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어요. 타가는 실장석의 본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식욕? 좀 그냥 푸딩 하나 먹은 거 정도? 밑바닥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얕았고 그리고 학대도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엑시구아는 오래오래 고통을 주고 괴롭혔었죠. 이런 거네요. 그 오래가는 너 건전지 중에서 너 오래가고 에너지 좋은 에너자이저 쓸래? 아니면은 저 중국산에서 나온 중국산으로 나온 그 지금 배터리 좀 얼마 없는 싼 거 쓸래?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냐? 아니면 오래가는 에너자이저냐? 저의 선택은 에너자이저입니다. 엑시구아편 선택. 데보라 출분혈 대 꽃꽂이 실장편입니다. 데보라 출분혈은 제가 솔직히 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데보라 출분혈은 사육 실장석이 그 학대를 당해가지고 저 고통받는 게 아니라 돌림병 같은 거, 전염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전신의 살이 운치가 되어버리는, 똥이 되어버리는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 저희 껍질만 남기고 이제 똥이 되어버리는 내용이고요. 꽃꽂이 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은 저 기다란 그 실장 푸드 막대에다가 저 실장석을 자실장을 그 막대에다가 꽂아버려요. 총구째로 꽂아놓고 아예 꽃처럼 그냥 만들어버려요. 꽃처럼 꽃꽂이를 해놓고 이제 1년 정도 두고두고 고통받게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학대의 밀도 면에서는 당연히 꽃꽂이 실장이 더 좋고 스토리의 진함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데보라 출분열은 그냥 라면 같은 거예요. 라면. 그 안성탕면이라고 보면은 데보라 출분열이 그냥 저렴한 안성탕면 그런 걸로 친다면은 저 꽃꽂이 실장은
지방 좀 해안가 쪽으로 나가면은 해물라면 전문적으로 파는 집이 있어요. 아니 돈코츠 라면이라기보다는 그 해물라면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라면에 뭐 조개류 잔뜩 넣고 뭐 전복도 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8,000원에 막 팔어. 라면 주제치 8,000원? 너무 비싼데 하고 먹어보면은 해물이 엄청 잔뜩 들어있어. 국물도 엄청 진하고 맛있고. 배브라 출분열은 약간 학대라기보다는 그냥 그래 뭐 질병, 질병이라는 것을 다뤘다는 면에서 보면은 물론 획기적이다 나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꽃꽂이 실장은 뷔페예요 완전. 실장석의 애틋한 그 사랑과 그 다음에 가족의 그리고 학대, 고통, 질투, 욕망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배브라 출분열은 반면 그 디스콘으로 역겨운 그 실장석이 샤워하는 장면 그거 하나는 남겼죠. 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꽃꽂이 실장석 이걸로 결정해야 돼요. 너 안성탕면 먹을래? 아니면은 저 그냥 시원한 조개가 잔뜩 들어가 있는 해물라면 먹을래? 너 안성탕면 먹을래? 교동짬뽕 먹을래? 저는 교동짬뽕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실장 라면 vs 사형의 비극편. 보면은 아시겠지만 뉴턴이 은근히 그 실장석을 식재료로 쓰는 식실장물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 실장 라면은 저 자실장으로 라면을 끓여서 먹는다 이런 내용인데 근데 솔직히 학대라기보다는 식실장물에 비해죠. 비해라기보다는 식실장물에 그 라는 장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장석을 학대했다는 느낌이 안 나요 전혀. 그냥 재료 넣고 끓는 물에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라면을 후루룩 쩝쩝 먹는 거 그것이 전부인 내용인데 내용 자체도 그냥 거의 4컷 만화급? 되게 짧아요. 반면 그 사형의 비극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학대할 맛이 나요. 좀 이제 저렇게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형애라고 저 4마리의 자실장을 주인공이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잘 키운 저 4마리의 자실장은 마지막 날 사형의 지들이 이제 공주 선발 대회에 나가가지고 4마리 중에서 한 명이 공주가 된다고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사형에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아무튼 저 이쑤시개를 가지고 서로를 찔러 죽이는 잔혹한 토너먼트를 한 끝에 운치 노예가 될 똥 공주의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된다는 잔혹한 반전이 들어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른 새로운 사형애들한테 이제 사형이들의 똥 범벅이 된 기존의 사형애가 울면서 변소굴에 누워있는 그렇죠. 앨리스 게임이라는 비유 좋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형의 비극은 반전과 그 다음에 사형의 비극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비극적이에요. 반면 실장 라면은 그냥 뭐랄까 진짜 라면처럼 짧고 그냥 인스턴트 느낌이 난다랄까요? 하지만 사형의 비극은 정말 잘 만든 마치 전문 셰프가 만든 작품 같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야, 너 편의점 봉지빵 먹을래? 아니면은 저기 저 성심당 야채빵 먹을래? 당연히 저는 성심당 야채빵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의 비극 선택. 야, 밤의 편의점 대 실장 권법. 와, 지금까지 선택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어렵다. 밤의 편의점. 이건 뭐 이제 뭐 따질 것도 없고 붕쯔라는 이제 그 실장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보면은 이거 하고 알 정도로 유명하고요. 실장 권법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입니다. 와, 실장권법! 아, 뉴턴, 아시는구나. 실장권법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 지금 명대사의 밀도도 둘 다 비슷하고요. 아, 명대사. 명대사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 저 밤의 편의점은 대사가 없어요. 그 실장석이 말을 못한다는 설정이랄까요? 그냥 꾸이 붕ጭ붕ጭ 됐쇼. 그냥 의성어만 내고 있는데 실장권법 같은 경우에는 닌겐이랑 소통을 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례한 놈인 데스. 갈아입으면 강해지는 데스. 그래서 말인데 소통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실장권법이 좀 더 앞서 있고요. 그리고 밤의 편의점은 실장석이 비율이 커요. 아무래도 참피라는 장르로 따진다면은 밤의 편의점은 이제 참피의 그 뻔뻔스러움과 그 다음에 참피들의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가 그냥 짧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그냥 주인공이 잠을 자다가 깨어났는데 뭔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중붕이가 잠을 자다 깨어났는데 뭔가 소란스러워. 보니까 사실상 2마리가 침입해가지고 편의점 음식물을 먹고 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신시장이 나타나서 됐쇼. 붕ጭ 하고 자신의 시선을 끌면서 저 사실상 2마리를 도망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공 개빡쳐가지고 어림도 없지 도망? 어림도 없지. 후드를 패서 이제 사실상 2마리를 조져버립니다. 신실장은 격렬하게 주인공한테 항의를 하지만 주인공은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줘가지고 저 신실장을 거의 그냥 반숙 계란처럼 만들어버리죠. 그 밤의 편의점은 붕쯔붕쯔라는 임팩트 있는 한 장면을 제외하면은 그냥 전부 다 평범해요. 코스 요리로 치자면은 그냥 그 중국집에서 10,000원짜리 점심 메뉴 하나 사 먹었는데 중간중간에 그냥 처음에 나온 저 게살 스프는 존나 맛있었는데 그 뒤에 나온 칠리새우랑 짜장면은 그냥 평범한 맛이야. 하지만 반면 실장권법은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긴다랄까요? 처음에 나온 것도 전부 다 맛있고 중간에 나온 스테이크도 존나 맛있고 어우 여튼 마무리로 나온 케이크도 존나 맛있고 실장권법 쪽에서 좀 더 완성도가 높아요. 풀코스로 따진다면 실장권법이고 임팩트 면에서는 밤의 편의점이 그래도 세요. 좀 세. 약하지 않아. 밤의 편의점 같은 경우에 인트로가 굉장히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마무리가 좀 이제 그냥 부상만 좀 입히고 끝냈다는 점에서는 좀 실망해요. 실망스러워요. 좀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마무리로 조져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신실장을 거의 반만 살려주잖아요. 화상만 입힌 채. 좀 마무리가 좀 아쉬운데. 반면 실장권법은 아예 죽여버립니다. 이까실까 대체 마망하다 팅 보고 있던 놈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즉 밤의 편의점은 용두사미 같은 거고 반면 실장권법은 완성형이죠. 바퀴 좋아하신다면 이해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할 비유를. 밤의 편의점은 저기 카츠미 있잖아요. 오로치 카츠미 같은 좀 이제 완성되지 않은 격투가고 실장권법은 한마 유지로 같은 완성형 격투가예요. 그런 비유로 본다면은 전 당연히 유지로 지상 최강의 사나이 유지로를 선택해야겠죠? 실장권법 선택하겠습니다. 실장 미술관 대 실패편. 이건 닥치고 실장 미술관이죠. 이야기의 밀도, 길이 이런 거 따지면은 근데 실패 또한 식실장물이라는 점에서는 참신해. 근데 실장 미술관이라는 강적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탈락하고 맙니다. 7장 미술관 편. 자, 실장 라이플 vs 하천가의 골퍼입니다. 하천가의 골퍼는 실장석의 대가리로 이제 골프를 친다는 내용이고, 실장 라이플은 저 운치를 노동파를 먹여가지고 실장석의 똥으로 이제 총을 쏜다는 내용인데, 하천가의 골퍼가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냥 잔인하기만 한 그 비금 영화라면은, 공포 영화라면은, 실장 라이플은 존나 참신하고, 그, 퍼시픽 님 같은 느낌이에요. 퍼시픽 님 1편의 그 임팩트를 본다면은 실장 라이플이고, 그, 반면 하천가의 골퍼는 그냥 비금 영화 있잖아요. 그, 비금 영화 중에서도 좀 저질스러운 비금 영화를 봤다는 느낌이랄까요? 좀 노잼 비금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딱 임팩트는 하나예요. 그냥 하천가의 골퍼에서 딱 임팩트 있는 장면 그 딱 하나. 자자, 저승으로 가는 대기줄에나 서식이나 하면서 그 항의하고 있는 친 실장을 그 물가에다 빠뜨리는 장면. 반면 실장 라이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팩트가 개쩔어요. 서든어택에 비유할까라? 아, 서든어택 2를 너 딱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말해봐요. 야, 너 서든어택 2 할래? 아니면은 너 저기 트리 오브 세이버즈 할래? 똥나무 할래? 서든어택 2냐 아니면 똥나무냐? 당연히 난 자네가 마음에 들었어. 당연히 실장 라이플을 선택해야겠죠? 자, 병속의 공주 대 튀김편. 병 속의 공주 편은 그 병 속에다가 우주차를 키워요. 키우고 계속 키워서 그 친실장이 될 사이즈까지 키우고 병을 깨뜨리면은 딱 저 병 모양의 친실장이 완성되고 공원으로 자유롭게 풀어주면은 이제 병 모양의 우스꽝스러운 형태의 친실장이 폴짝폴짝 뛰어다닌다는 그런 열린 결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저 학대를 당해서 죽거나 하겠죠. 반면 튀김편은 저기 그 기름 속에다가 오징어나 야채 같은 거 튀기고 있었는데 주인공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참을성이 없었던 저 사육실장석이 손을 살짝 넣었다가 자신의 손이 바삭한 튀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와작와작 먹어보니까 존나 맛있는데 씨. 멈출 수가 없는데 씨.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 전부 다 먹어치운다는 엽기적이면서도 그 아주 웃긴 작품이에요. 물론 튀김편은 그냥 누가 학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냥 어이없게도 자기 스스로를 학대한다는 그런 그 셀프 학대물이고, 병속의 공주는 그냥 학대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관찰이랄까? 그런 거요. 그냥 관찰이냐 아니면은 셀프 학대물이냐. 하지만 실장석이라는 것을 장르를 누가 더 잘 살렸냐 이걸 따진다면은 튀김이야, 튀김. 실장석 지능이 얼마나 낮냐면은 그냥 내비둬도 지가 지 스스로를 알아서 학대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 튀김편에 한 표를 주고 싶군요. 전 튀김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창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겠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보이겠죠? 아, 너무 컸나? 좀 더 키우자. 됐어. 자, 다음 선택은 고압 도전파 대 행복 지원제도. 자, 고압 도전파 편은 간단하게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어떤 애들이 고압 도전파를 공원에 확 뿌려버립니다. 그걸 먹고 이제 실장석들은 그걸 콤페이토인 줄 알고 먹어버리게 되고, 고압 도전파의 운치 분출력으로 인해서 삐슝 하고 날아다니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반면 행복 지원 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명대사가 진하게 들어있는 라면으로 치자면은 존나게 진하게 우려버린 진하고 존나 맛있게 우린 해물 교동짬뽕. 반면 고압 도전파는 그냥 인스턴트 라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 지원 고압 도전파도 그 액션 면에서는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네. 이렇게 볼 수 있어.
너 DC 영화 볼래? 마블 영화 볼래? 이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고압 도전파는 액션은 좋아요. 그런 것처럼 맨 오브 더 스틸, 슈퍼맨 영화는 액션은 정말 좋았어. 잭 스라이더가 액션 하나는 끝내주기 잘 뽑아. 아, 근데 스토리가 조금, 뭐랄까, 크립톤의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하면서, 조던 장군의 모가지를 꺾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고압 도전파 또한, 일단 그냥 도전파 던져가지고,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건 좋은데, 액션은 좋은데 뭔가 스토리의 밀도는 좀 옅어요. 좀. 반면 행복 지원 제도는 이렇게 처음엔 졸라 잘해줘요. 잘해줬다가 나중에 금액 청구라는 어마무시한 뒤통수를 때리면서 학대를 해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반전미가 개쩌는 마블 영어로 치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 비견할 수 있는 재미였습니다. 반전도 반전이지만 스토리도 재밌어요. 행복 지원 제도는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랑 비교하면 고압 도전파는 맨 오브 더 스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더 재밌게 봤기 때문에 I am 그루트 행복 지원 제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 족밥들이 붙었네요. 처음 편 대 돈부리입니다. 사실장 돈부리랑 처음 편은 간단해요. 닌겐상이 실장서 모녀의 처음을 잔뜩 받아가겠다고 발언을 합니다. 처음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직스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학대, 처음에 동나 닮아 첫 학대 경험을 잔뜩 받아가 버립니다. 반면 자실장 돈부리는 그냥 평범하게 자실장을 요리하는 내용이에요. 껍질 벗기고 슬라이스 칼로 채 썰어가지고 자실장 돈부리를 만든다는 내용인데 뉴턴 작품 중에서 뉴턴 식실작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조리법이 좀 더 잘 드러나 있는 것은 돈부리 편이에요. 한 3개 정도 있나요? 튀김 편이랑 4개 정도 있죠. 식실작물이. 근데 그 중에서도 돈부리 편은 조리 과정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고요. 처음 편은 그냥 다시 보면은 그냥 평범한 학대물이에요. 그냥. 참신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저냥. 첫 체험만 가져간다는 면만 조금 이제 참신할 뿐이지. 즉, 다시 말해, 처음 편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정말 꿀잼이었어.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정말 재밌고,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없을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살짝 노잼이야. 그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 편은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다들 어렸을 때 만화 중에서 뭐 쓰느냐 둘리 같은 거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렸을 때는 둘리가 이제 착한 쪽이고 고길동이 나쁜 쪽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금 보면은 고길동이 선녀처럼 보이는 거야. 즉 다시 말해 처음 편은 나중에 다시 보면은 별거 없는데? 별로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데? 근데 자실장 돈부리 편은 마치 백종원 선생님이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껍질이 깨끗하게 벗겨져요. 이때 칼로 채 썰어주는 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조리 과정을 좀 뉴턴 식실작물 작품 중에서도 조리 과정을 잘 설명했다는 점에서 고득점을 얻었어요. 물론 처음 편이 줄거리의 길이라든가 재미라든가 재미는 모르겠고 그냥 길이, 줄거리의 길이랑 이제 용량만 따진다면은 처음 편이 돈부리를 이기지만 돈부리 편은 조리 과정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친절해요. 식실작물 중에서도 자실장 돈부리는 손에 꼽을 만큼 이제 학대 면에서도 이제 자실장의 피부 껍질을 벗긴다는 그런 참신한 조리법 때문에 저는 자실장 돈부리를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용도 집게실장 vs 수도꼭지 편. 다용도 집게실장은
실장석에 다리를 여기 집게에다가 박아 넣고 이제 자실장을 이제 거대한 집게로 쓰는 거예요. 해가지고 높이에 있는 그 열매도 따고 아니면 벌집도 따고 그런다는 내용인데, 다용도 집게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이소에서 팔 것 같은, 정말 뭔가 유용해 보이는 생활용품이라면, 수도꼭지 편은 이제 실장석들이 수도꼭지를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물을 엄청나게 써가지고 결국 그걸 보다 못한 닌겐상이 수도꼭지를 막아버립니다. 이에 빡친 실장석들이 수도꼭지에다가 똥도 싸고 수도꼭지 공격하고 주인공이 열심히 만든 팻말도 부셔버리는 등 개지랄을 떨다가 빡친 주인공이 오염물 가득 있는 정화조에다가 실장석들을 집어 넣어버리고, 그리고 걔네들은 구정물 잔뜩 마신 채 죽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다용도 집게 실장은 한 놈만 조진다 라고 보면은, 수도꼭지 편은 여러 놈을 조져버리겠다라는 강력한 포부가 들어있고요. 딱 이런 거요. 다이소에서 파는 물건 쓸래? 아니면은 너 그냥 정부에서 공공재로 쓸 수 있는 물건 쓸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너 다이소 마스크 쓸래? 아니면은 정부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마스크 쓸래? 이거예요. 물론 다이소에서 주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가 형편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싸고 저렴하고 내구도가 형편이 없고, 수도꼭지 편에서 나오는 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뭔가 든든해, 뭔가 믿음직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개판이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씹창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 자, 즉 다시 말해 공공복지냐 아니면은 다이소 제품이냐. 근데 저는 다이소 가면은 되게 물건들 다 재밌어 보여가지고 막 사게 돼. 절제가 안 된다랄까? 이 수도꼭지 편은 그냥 공공재니까 뭐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 우선시에 하기보다는 그냥 나중으로 미뤄. 반면 다이소 제품은 그냥 막 뜯어보게 돼. 가지고 오면. 다용도 집게실장 제목도 더 길어. 게다가 참신함의 면에서는 다용도 집게실장이 더욱더 길어요. 더욱더 참신하고 재미도 있고, 마무리도 말벌집에다가 때려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는 그 참신하기 그지없는 마무리까지. 수도꼭지 편은 재밌긴 하지만 다용도 집게실장한테는 안 돼요, 아직. 자, 그럼 전 다이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6강이 되었습니다. 자, 실장 미술관 대 다용도 집게실장인데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실장 미술관은 말 그대로 그냥 실장선들이 화판에 몸을 내밀고 제목에 맞는 연기를 하고 하는 내용이에요. 딱 그래서 관람객들이 마음에 들면은 콤페이토 주고, 얘네들이 만약에 연기 제대로 못하고 운치나 싸든가 그런다면은 즉각 소각 처리됩니다. 또한 연기를 굉장히 잘한 실장석은 그대로 석고 분말에 입혀가지고 아예 그냥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학대적인 면모도 있어요. 다용도 집게실장은 약간 다이소 제품이라면 실장 미술관은 뭐랄까 브랜드 제품 같은 느낌이에요. 야, 왜? 너 말이야. 브랜드 청소기 쓸래? 아니면은 다이소에서 파는 그 빗자루랑 쓰레기 세트 쓸래? 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는 청소기 쓰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장 미술관의 1승입니다. 실장 미술관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부더기 시종 이야기 대 돈부리 편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돈부리는 식실장물로서는 처음을 이겼지만 부더기 시종을 이길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껍질을 벗긴 돈부리 편도 껍질을 잘 벗겼지만 부더기 시종 이야기 편에서 우지차의 껍질을 벗기는 그 임팩트 있는 장면, 우지차 껍질이 더욱더 쫀득하고 맛있었다. 그런 면에서는 부더기 시종 이야기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튀김편 대 꽃꽂이 실장. 튀김편은 아무래도 저 꽃꽂이 실장이라는 강적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 튀겨버린다는 내용에서부터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맛있어 보였는데 꽃꽂이 실장은 그 더욱더 맛있는 그 신 실장의 면상과 그 다음에 몸 육체를 바삭바삭 구워버려가지고 만든 그 친 실장 햄버거라는 것을 만들어버리죠. 더욱더 그냥 야 너 분식집 튀김 먹을래? 아니면은 햄버거 가게에서 존나 맛있게 만드는 와퍼 같은 거 든든하게 먹을래? 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와퍼를 먹겠습니다. 꽃꽂이 실장 승리. 자, 실장 라이플 vs 후타와 공원입니다. 실장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그냥저냥 학대를 하면은 그냥 총으로 쏜다는 면에서는 얘가 좀 참신한 선수, 아이디어 점수는 획득했어요. 하지만 후타와 공원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학대물이에요. 그냥 공원의 노예가 되었다? 그 정도. 물론 실장 라이플은 참신하긴 한데 하지만 좀 인스턴트 느낌이 난다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길거리 가면 포장마차에서 요즘 나온 회오리 감자라든가 참신하게 그냥 아이디어 상품 막 만들어가지고 팔잖아요. 반면 후타바 공원 치이코는 든든한 순대국밥 같은 거예요. 야, 너 분식 하나 먹을래? 아니면 든든한 속까지 든든해지고 반찬까지도 리필해주는 국밥 먹을래? 전 당연히 국밥이 더 좋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카드 결제도 되니까 당연히 국밥이 이겼고요. 4형의 비극 vs 실장 카트 드디어 제대로 붙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하는 것도 이제 좀 시간 낭비일 정도로 허접한 애 vs 너무나도 재밌는 명작이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붙어볼 만한 애들이 붙었네요. 4형의 비극은 반전과 비극이 들어있는 드라마라고 친다면 실장 카트는 SF 영화 같은 마치 트랜스포머나 매트릭스 같은 그런 이과적인 SF 영화예요. 4형의 비극은 그냥 비극적이기도 하고 반전도 좋고 또한 그 실장석의 그 감정을 잘 살렸다고 보면은 실장 카트는 그냥 감정 배우의 연기가 좀 아쉬웠다랄까? 그렇게 친다면은 저 실장 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SF라고 치게도 SF는 우주 실장이 더 SF고 4형의 비극의 그 드라마에는 상대가 안 돼요. 뭔가 물론 좋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4형의 비극의 그 드라마에는 아무래도 좀 급이 달라. 잽이 안 돼. 게다가 심지어 4형의 비극은 저 실장석 4마리가 고통을 받는데 여 실장 카트는 저 한 마리만 고통받아. 물론 참신하긴 하지만 드라마에는 이길 수 없었다. 그런 면에서 4형의 비극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실장 권법 vs 우주 실장. 이거 고민된다. 야! 지금까지 아까 방금 전에는 이제 좀 그 노진구랑 비시리가 붙었다면 지금은 야 너 켄시로가 더 셀 것 같아? 아니면은 한마 유지로가 더 셀 것 같아? 이런 비교예요. 완전 최정상 우승 후보들 둘이 붙어버렸네요. 이런 강력한 라이벌이 벌써 붙어버리다니. 자, 일단 그래도 비교는 해야겠죠? 실장 권법이 그 격투물로서 액션도 좋고 그 연출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마무리도 완벽하고. 근데 그건 우주 실장은 SF 게다가 우주적이라는 공간이라는 것도 잘 활용했고 무중력 학대에다가 운치 분사력으로 날아다니는 실장석까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주 실장의 명성은 분명히 있는데 유명하지가 않아. 실장고법 같은 경우에는 유명해요. 정말 많이들 그냥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패러디하고 심지어 실사화까지도 되고 있는데 우주실장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다 보니까 좀 뭐랄까 지나치게 체급을 너무 키운 탓에 스피드를 잃어버렸다랄까? 너무 이야기가 광활해가지고 1년 사람이 지쳐가지고 그런 건지 유명하지가 않아요. 좀 인지도 면에서는 좀 딸린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다는 건 아니죠. 우주 공간에서라는 학대라는 그 참신한 면에서는 실장 권법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권법 듣기만 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제대로 학대로 조져버린다고 보면은 실장 권법은 진짜 제대로 조져버린다고 보면은 우주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뭐 조져버렸네? 이런 식으로 우발적으로 조져버린 거예요. 우발적으로 그냥 실수로 조져버렸고, 그러니까 실장 권법은 그냥 죽이려고 팼다고 보면은 우주실장은 탁 하고 쳤는데 하고 죽었다 이런 거예요. 당연히 저는 실장 권법 쪽이 좀 더 이제 학대랑 이제 그 실장석의 스크 면에서는 유쾌하고 재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야, 너 인터스텔라 볼래? 아니면은 저기 주성치 영화 볼래? 주성치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다들. 재밌어. 유쾌해. 근데 인터스텔라는 이야기 그래픽 카드도 좋고 그래픽도 좋고 뭐 CG도 좋고 다 좋고 이야기 스토리도 좋은데 뭔가 좀 지루해. 재미가 없어. 반면 실장 권법은 존나 재밌어요. 주성치 영화 같은 재미. 즉 다시 말해 우주실장은 재미를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실장 권법의 승리로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주성치 영화가 짱이지. 자, 행복지원제도 vs 귀로편입니다. 행복지원제도 대 귀로편인데 귀로편 같은 경우에는 실장석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그냥 친실장이 저 실장석끼리 이제 그냥 시비 걸리고 이제 친실장이 자실장 살리려고 도망치다가 이제 자실장 죽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냥 결국 자멸하는 이야기고요. 행복지원제도는 그냥 좆도 모르는 저 실장석이 함부로 이제 그냥 다른 사람 쫓아갔다가 좆돼버리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식으로 학대면으로 보면 행복지원제도입니다. 하지만 귀로편은 자멸하는 그런 기안84 만화 같은 거야. 패션왕 같은 거. 거기 보면 인생 조져버리는 애들 졸라 많이 나오잖아. 그거 말고 그 무슨 DC에서 엄청 유명한 만화 있었거든? 생각이 안 나네, 제목이. 아무튼 간에, 인생 망치는 애들이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지 잘 보여주는 만화가 있어요. 귀로편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요. 행복지원제도는 좀 이제 카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카이지 같은 느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금기를 어겨가지고 이제 몰락해버리는. 카이지가 지하에서 그냥 맥주 마시면 안 되는데 마셔버려가지고 결국엔 빚쟁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 같은 내용이라면은 저 귀로편은 그냥 뭐랄까 좀 우울해. 내용이 우울해. 행복지원제도는 그냥 보면 완전 그냥 남일 같고 그냥 웃긴데 저 귀로편은 그냥 보면 우울해. 뭔가 좀 우울해. 저는 좀 더 유쾌한 행복지원제도. 야, 너 카이지 볼래? 기안84 그 만화 볼래? 그러면은 당연히 카이지를 보죠, 저는. 자, 도화분 푸드 vs 엑시거 편. 도화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우지차를 학대한다는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거고요. 근데 반면 엑시거 편은 우지차가 동시에 등장하긴 한데 우지차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저 친실장을 학대한다는 면에서는 조금 불만이에요. 게다가 권성징악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어요. 저 우지차는 은혜도 모르는 저 우지차를 제대로 응징해 조져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엑시고는 좀 불만이고요. 오합은 푸드는 끝까지 조져버리고 또한 학대의 주체가 되었던 주인공까지도 조져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한 꿀잼이었습니다. 권성징악잼. 자, 여러분 생각해볼래요?
너 완결난 거, 제대로 완결난 거 볼래? 아니면 열린 결말 볼래? 당연히 나는 열린 결말. 싫어요. 닫힌 결말. 좋습니다. 도화분 푸드 선택하겠습니다. 자, 8강이 시작됐네요. 8강 시작부터 도화분 푸드 vs 행복 지원제도가 붙었습니다. 야, 이거는 조금 어렵다, 이거. 자, 하지만 선정하는데 그리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죠. 저는 실장석 그 만화 중에서 유쾌함, 그리고 반전과 비극을 더욱더 좋아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화분 푸드는 유쾌하다는 면에서는 행복 지원 제도를 압살해 버립니다. 행복 지원 제도는 반면 이제 그 몰락한다, 학대한다는 그 면에서는 도화분 푸드보다는 행복 지원 제도가 조금 더 비극성에서는 좀 더 드라마성, 그런 거에서는 압살을 해요. 도화분 푸드를. 유쾌하다면은 도화분 푸드고 비극을 원한다면 행복 지원 제도. 근데 도화분 푸드가 재밌기는 한데, 그리고 마무리도 좋아요. 주인님 비켜주는 데서 많은 명장면도 있는데, 근데 행복 지원 제도도 만만치 않게 재밌다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식품 위장하면 용서하지 않겠는데수. 대대로게 대셔. 영혼의 절규 되셔. 여러 가지 재미라는 점에서는 행복 지원 제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화분 푸드는 그리고 우지차 두 마리한테 하는 학대가 굉장히 참신하긴 해요. 참신하긴 한데, 그리고 또한 마무리도 완벽하고. 근데 행복 지원 제도도 만만치 않게 유쾌, 성쾌, 통쾌 했다는 점이죠. 아, 코미디 영화 볼래? 너 아니면 스릴러 서스펜스 영화 볼래? 이거예요. 너 잭 블랙 코미디 영화 볼래? 너 아니면 미저리 한번 볼래? 스릴러 서스펜스 미저리 한번 볼래? 반전이 있는 드라마. 너 반전 좋아? 아니면 유머가 좋아? 이거예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그 코미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고 다시 봐도 재밌어. 근데 반전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보고 나면 또 보고 싶지가 않아. 반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뭐 재미는 있어. 임팩트는 있고. 아, 근데 뭐랄까 또 안 땡겨. 그냥 한 번 보고 나면 물려버려. 반면 코미디 영화는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싶어지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도화분 푸드 선택하겠습니다. 물리지를 않아. 아무리 봐도. 왜 안 넘어가지냐?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가죠? 모임 이거 왜 안 넘어가죠? 이마? 버그인가? 아, 이런 버그야? 왜 이래? 왜 안 넘어가죠? 어이, 이런 젠장. 설마 처음부터 다시? 아, 새로 고침하면 괜찮아진다고요? 아, 그래? 그럼 문제 없겠지. 새로 고침해보자. 왜 안 뜨니? 됐어. 사이트를 연결할 수 없음. 뭐야? 기상아 이게 무슨? 어이! 어이! 이마! 저기 잠깐만요. 응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 야, 이 미친놈들아! 야! 야! 아니 이게 무슨. 기상! 박힌! 이게 뭐야? 자, 이렇게 해서 저 뉴턴 명작 시리즈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더없이 완벽한, 마치 도화분 푸드, 제가 딱 도화분 푸드 지금 평가하고 있었는데 도화분 푸드의 결말에 비견될 만큼 완벽한 마무리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말이 안 나네요.